김용훈의 두뇌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미술활동 과정의 즐거움을 만끽하라입니다. 우리 집 식탁 앞 선반에는 조개 껍데기와 단추로 넘쳐나는 구두상자, 사인펜과 붓으로 가득 찬 깡통, 수북한 종이더미, 탑처럼 쌓인 달걀 상자들이 쟁여져 있었다. 우리 아이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개슴츠레한 눈과 산발한 머리 그대로인 채 잠옷도 갈아입지 않고 조그만 미술 책상에 털썩 주저앉아서 머리에 온갖 색깔의 꼬불꼬불한 깃털이 달린 희한한 새를 그리거나 솜뭉치가 든 알록달록한 동그라미 위에 동그라미를 덧 그렸다. 진 반트 헐의 글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과정 중심의 미술놀이입니다. 미술놀이는 틀에 얽매이지 않고 재료와 기법을 탐색하는 과정의 즐거움이 중요합니다. 부모는 이 과정에서 자유롭게 실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격려하는 태도를 가지면 됩니다. 미술놀이에 옳고 그른 잣대를 들이대지 않고 유연한 사고를 장려하며 도전 정신을 심어주고 자신감을 쌓아주어야 합니다. 아이들은 미술놀이를 통하여 문제 해결력과 창의력이 생기고 실험과 관찰을 통해 깨달음을 얻습니다. 아이들은 주어진 도구와 재료를 마음껏 활용하여 창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물감이 묻힌 구슬을 종이에 대고 굴리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고 끼적거린 다음 원하면 의미를 부여하며 노란색, 빨간색, 초록색을 섞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냅니다. 최대한 크게도 그려보고 최대한 작게도 그려보면서 아이는 미술 재료와 도구가 아이의 몸에 체화됩니다. 어떨 때는 똑같은 방식으로 10번 연속, 또 어떨 때는 매번 다른 방식으로 해보면서 마음 가는 대로 즐기다 보면 창의력이 길러지고 자신감도 생깁니다. 이 두 가지 색을 섞으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그림 위에 소금을 뿌리면 어떻게 될까? 내키만한 인물상을 만들면 쓰러질까? 이걸 이런 식으로 해보면 어떨까? 아이에게는 과정 중심적인 미술놀이야말로 선택하고 추측하고 추측을 근거로 판단을 내리고 결과를 점검하는 무궁무진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아이들은 이를 통해 불확실한 것에 대한 불안을 덜고 융통성 있는 사고방식을 유지할 수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창의력을 키우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게다가 다양한 소재와 기법을 접한 경험이 쌓일수록 아이들이 새로운 조합과 아이디어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미술놀이의 3대 효과입니다. 미술놀이는 아이가 표현하고자 하는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만족감과 성취감을 느끼며 즐기는 활동이기 때문에 두뇌 발달에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언어가 미숙한 아이에게 미술놀이는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를 자연스럽게 이끌어내어 생각, 느낌, 감정 등을 보다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합니다. 아이는 그림을 그릴 뿐 아니라 주물럭거리며 만드는 점토놀이, 종이놀이, 흙, 모래장난, 장난감 쌓기, 나무토막이나 돌을 이용하여 노는 등 주변의 다양한 재료를 활용하기를 즐깁니다. 첫째, 창의성입니다. 미술놀이에는 표현의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아이는 자신의 생각, 느낌, 경험을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여 독창적으로 표현할 수 있고 자신만의 개성을 가지고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미술놀이를 통하여 개방성, 애매모호함에 대한 포용, 독자성, 호기심, 과제 집착력, 몰입 등 창의적 성향을 보입니다. 또한 미술놀이는 아이가 알고 있는 사실, 개념, 경험 등을 표현하는 것으로 인지적 능력 및 기술이 사용됩니다. 또한 문제 해결 과정을 통하여 분석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며
지식과 이해력이 확장됩니다. 둘째, 미적 감각입니다. 아이들은 다양한 색상, 선, 형태로 표현하는 미술놀이를 통하여 신미감이 발달합니다. 아이들은 어떤 대상이나 상황으로부터 영감을 받거나 감상을 통해 자신이 느낀 감정을 예술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미적 감각을 살려 남들이 쉽게 보지 못하는 것을 찾아냅니다. 또한 자신이 발견한 아름다움이나 예술적 욕구를 재구성하고 재해석하여 독특하고 개성 있는 자신만의 표현 방식을 나타냅니다. 아이가 미술놀이를 하면 대안을 찾고 문제를 해결하고 해답을 검증하며 새로운 방식을 시도하는 쪽으로 두뇌가 개발됩니다. 미적 감각으로 인하여 아이의 생각이 트여져 여러 경우의 수를 폭넓고 즐겁게 고민할 수도 심지어 대안을 만들 수도 있는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정서지능입니다. 아이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는 미술놀이는 정서적인 만족을 경험하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며 만족감과 성취감 같은 긍정적 정서의 경험뿐 아니라 슬픔, 분노 같은 부정적 정서를 배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미술놀이를 통하여 감정과 생각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크기로 줄이고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움직임, 이미지, 색상, 선, 상상 등 모든 것이 말로는 불가능한 또는 말보다 더 편한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발돌로프 교육에서 습식 수채화와 같은 미술놀이는 종이에 물을 적신 다음 그 종이가 마르기 전에 물감을 칠하면 색이 자연스레 섞이면서 다른 색깔과 명암이 만들어지는데 이러한 색의 움직임을 통해 아이들이 감성을 느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대표적인 미술 재료입니다. 미술 활동에 있어서 아이의 연령과 관심사, 발달 단계에 따라 알맞은 재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가 부모의 감독이나 도움 없이 쓸 수 있는 몇 가지 재료를 테이블 위에 놓아두세요. 이전에 스케치북과 사인펜을 주었다면 6세 아이에게 그리기, 찍기, 자르기, 도구 등이 다양하게 갖추어진 미술 상자를 준비하세요. 첫째, 찰흙입니다. 찰흙은 크레용이나 물감과 같은 평면 표현 재료에서 느낄 수 없는 질감과 촉감을 제공합니다. 특히 부드러우면서도 주무르고 밀고 펴고 뭉치면서 빗는 대로 자유롭게 형태를 변화시킬 수 있어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미술 재료 중 하나입니다. 미술 활동에 활용되는 찰흙의 종류로는 크게 찰흙, 지점토, 색찰흙, 아이크레이, 밀가루, 점토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 소프크레이, 쿠키크레이, 우드크레이, 유토, 청자토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 물감입니다. 아이들은 물감으로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종이 위에 물감이나 잉크를 떨어뜨려 입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불어서 우연적인 형태를 만들어 보세요. 다양한 재료와 도구를 찍어서 다양한 무늬와 모양을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데칼코마니라고 하여 화지를 반으로 접어 편 뒤 한쪽 면에 물감을 짜놓고 반쪽 면을 덮은 후 문질러 찍어내는 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 물감과 묻힌 실을 방향과 힘에 따라 대칭 무늬가 나타나도록 만들면 실 그림도 가능합니다. 물 위에 마블링 잉크나 유성 물감을 떨어뜨려 막대로 저은 뒤 무늬의 무늬를 종이에 흡작시키는 마블링도 물감으로 할 수 있는 대표적인 미술 활동입니다. 종이 위에 칫솔이나 분무기를 이용하여 물감을 뿌려 색의 겹침으로 인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손바닥에 물감을 묻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찍어보고 손바닥 모양을 이용해 다양하게 꾸며보는 활동도 재미있습니다. 붓 대신 손가락을 이용하여 물감을 묻혀 그려보는 활동도 재미와 흥미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부모의 지침입니다. 첫째,
미술 전용 공간을 만드세요. 아이가 주도적으로 미술 활동을 하려면 아이가 손쉽게 다시 찾을 수 있고 작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도구와 재료들이 쌓여있는 미술 전용 공간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미술 전용 공간이 있으면 아이들이 내킬 때마다 작품을 만들 수 있어서 좋고 미술 활동을 하고 싶다는 의욕과 애착이 생깁니다. 또한 아이들은 자신을 위한 그 공간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자기 발로 그 공간에 들어가 혼자서 무언가를 만들어낼 때 예술가가 됩니다. 작품과 예술원과 그 공간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덕분에 어마어마한 자신감도 생기게 됩니다. 둘째, 아이들 스스로 재료를 탐색할 수 있게 하세요. 미술 전용 공간에 나지막한 선반을 설치하고 크레용, 풀, 스테이플러, 테이프, 가위, 색종이, 콜라주 재료를 통에 담아서 놓아주세요. 콜라주를 하면 탐색, 발견, 실험이 이루어집니다. 플라스틱 통이나 신발 상자에 잡동 사니를 모아두세요. 아이들은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를 가지고 콜라주를 만들게 하세요. 아이들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선택할 수 있는 재료와 자유의 범위가 넓어지지만 어린 아이들도 얼마든지 혼자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물감, 붓, 색찰흙을 추가해 가능성의 지평을 넓혀주세요. 셋째, 적절한 질문을 하세요. 일반적으로 부모들은 아이가 미술 작품을 만들면 이게 뭐야? 라고 묻거나 기차 같네 아니면 공룡이니 하고 넘겨짚습니다. 좋은 의도에서 하는 말이겠지만 아이에게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이의 작품이 이해되지 않거나 의미가 통하지 않더라도 우선 아이가 만든 작품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여야 합니다. 일단 아이가 하는 일에 함께 뿌듯해 하세요. 아이의 작품을 평가하지 말고 진심으로 대하세요. 어떤 그림인지 얘기해 줄래? 부터 시작하세요. 아이가 그냥 사람이에요 라고 대답한다면 아이인지 어른인지 남자아이인지 여자아이인지 그 사람의 나이가 몇 살쯤 됐는지 물음으로써 발상을 구체화하고 확장시키세요. 그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 그림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식으로 이야기하다 보면 아이의 상상력이 키워집니다. 넷째, 피드백하는 칭찬을 하세요. 아이가 새로 그린 그림을 보여주면 많은 부모들이 반사적으로 무조건 멋지다 하고 말합니다. 멋지다, 근사하다, 예쁘다 하는 말은 의미 없는 형용사입니다. 아이가 종이 위에 대담하고 큼직하게 흔적을 남긴다면 오늘은 큼지막하게 그림을 그리고 있네 라고 말하세요. 아이가 어떤 색깔로 그림을 그린다면 빨간색 위에다 노란색으로 그림을 그렸네, 두 색이 섞이니까 주황색이 됐지 라고 말하세요. 온통 빨간색에 파란색 점과 초록색 소용돌이 무늬가 몇 개 보인다면 이번에는 빨간색을 아주 많이 썼네, 이 점이랑 소용돌이 그렸을 때 재미있었겠다 라고 말하세요. 다섯째, 실수를 허락하세요. 미술놀이를 하다 보면 아이들은 크건 작건 실수를 저지르며 미술놀이가 늘 계획대로 되는 것만은 아니란 것을 알게 됩니다. 실수는 뜻밖의 경험이 될 수 있고 새로운 발견과 이해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콜라주는 우연적인 형태, 추상적인 형태에서 시작하여 구성의 형태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콜라주는 미술 표현에 있어 아이들이 별다른 능력과 조직적 기술이 필요하지 않아 실수를 하여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재료를 탐색하고 경험하다 보면 표현의 동기를 유발할 뿐 아니라 표현력을 향상시키고 성취감도 생깁니다. 이러한 놀이를 통하여 아이는 자존감도 높아지고 긍정적인 자아감을 형성하게 됩니다. 여섯째, 아이의 미술 활동에 함께 하세요. 부모는 아이의 미술놀이에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는 부모와 함께하는 미술놀이에 완전히 몰입하여 시간 가는 줄 모를 것입니다. 함께할 때 부모는 전문가를 자청하지 않아야 합니다. 부모가 아이보다 아는 것이 많을지라도 미술놀이를 함께 배울 수 있는 기회로 여기세요. 아이의 지식도 인정해야 재미있게 놀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또한 아이들이 직접 고른 작품을 전시함으로써 아이들의 창의성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대부분의 작품이 실험의 소산이기 때문에 최종 결과물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내린 평가를 존중하세요. 아이들이 복원하고 싶어하는 작품을 기념으로 남기고 아이들의 마음이 떠난 작품은 정리하세요. 김영훈의 두뇌교육이었습니다.